출발지 사이트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밤사이 2025년의 첫 거래일을 개장했었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했던 그 이유는 이전에도 전해졌던 인도량의 감소 때문인데요. 10년 만에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테슬라의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애플의 주가도 주춤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혼조를 나타내고 있는 M7 종목들의 향후 방향성 저도 참 궁금합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혼조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약세권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국장은 오늘장 대형주도 반등할 수 있을지 또 로봇주의 급등이 오늘장에서도 이어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도 다냐 선생의 1도 연단을 통해서 자세한 시장 얘기 확인해 보시죠. 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첫 거래일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욕 시장에 첫 거래일이 하락을 하면은 그해 증시가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하락 마감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을까요? 과연 2024년도 뉴욕 3대 지수는 급등 마감했거든요. 일단 지금은 트럼프 기대감인데 올해 2025년 마감이 과연 2024년 12월 31일 주가보다 높을까?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좀 많이 어렵고요. 일단 미국 시장 역시도 올라왔으면 쉬어가는 그러한 국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뭐 고용 안정이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어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시장은 요것보다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직면하게 될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경기 둔화라든가 기업의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M7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올 들어서 미국의 국채 만기가 3조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나스닥의 하락의 빌미가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낙폭이 7% 가까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요 인도량 부족보다는 결국에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머스크의 급진적인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가 현재 있는 기득권 보수층들의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나온다. 하지만 오늘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GDP 나우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보고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이 드는 게 GDP 나우에서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3.5% 넘을 거고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6%다. 참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생각,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게 나온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투자하는 참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을 때 거기에 대한 AS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번 내뱉어 놓고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 기레기 소리 안 들으려면 당 자기들이 분석한 보고서에 대한 응당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주들은 쉬어갔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 순환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M세분들이 쉬어가는 시점에서 낙폭이 컸던 섹터들의 순환매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연료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신재생 에너지 역시도 강한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맞춤형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또 제약바이오 역시도 그동안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 역시도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 요인으로 해서 전기 수소차라든가 모바일, 자동차, 운송 물류, IT 소프트웨어 쪽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리게티 컴퓨팅이라든가 퀀텀 컴퓨팅 급등의 양사를 보여줬고 퓨얼셀 에너지라든가 솔라 엣지, 플러그 파워, 시네픽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ARM, 엔비디아 강세를 보였어요. 암호화폐가 결국에 지지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리게트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제 우리가 11시, 10시 반이었죠. 방송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양자 암호가 빠지고 있지만 미국의 리게팅은 지금 오히려 바닥을 다져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양자 암호를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 따라가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올라갈 주식 조정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모라 테라퓨틱스가 임상 결과과 그다음에 실적의 부진 이런 것들로 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GM, 애플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ETF 시장을 보더라도 헬스케어라든가 가상화폐, 핀테크, 클라우드, 반도체, 통신, 보안, 대마, 우주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의료기기와 AI, 2차 전지, 운송물류가 약세를 보였죠. 이걸 보면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 오늘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M7 관련주들에서 오늘 이제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애플이 이제 2.73% 하락했고 테슬라 역시도 7%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M7 기업들의 매물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에서 추세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애플을 보더라도 오늘 2.6% 하락 마감했지만 물론 제일 큰 부분은 245달러 수준을 지켜줬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요거를 이탈했거든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한번 보면 테슬라 역시도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봤던 부분은 테슬라는 400불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에 오늘 시점에서 400불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더라도 테슬라도 여기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강세 기조를 보여줬거든요. ARM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 역시도 반도체에서는 맞춤형 반도체 관련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틈새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리게트 컴퓨팅 어제 우리가 이제 10시 반에 방송했을 때 오늘은 우리가 양자암호 섹터를 잡아야 된다. 조정 시점에서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 우리 방송할 때 1.1%였는데 결국에 31%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 역시도 암호화폐가 아니라 양자암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97,200불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91,650달러 수준을 이탈하면 91,398불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91,696불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보여졌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물론 뭐 25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당분간은 박스권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계절적인 모멘텀도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가 나름대로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비철 금속주들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곡물주들이 반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에그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술주들은 쉬어가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 섹터, 업종과 섹터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1월 22일 트럼프 취임일까지는 이처럼 종목 장세가 혼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을 보면 어제 오히려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상해는 1.6% 이상 하락했고 심천은 2.5% 이상 하락했고 특히 항생 역시도 2.2% 가까이 하락했어요. 중국의 하락 요인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무역 분쟁이다,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것들은 급락했다, 요거였는데 요것보다는 어제 중국은 이제 지라시가 돌았죠. 중국의 의문의 감염병, 폐렴이 급증해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외신발 보도로 인해서 결국에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재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루머라든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했다면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폐렴이 급증하는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또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우려로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상해 같은 경우도 3,227포인트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요거를 이탈한다면 3,116포인트에서는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을 보면 반등 구간이 될 수 있고 심천 역시도 1,787포인트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 하방 경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항생 역시도 19,000포인트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들, 즉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인다면 중국은 반등을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양회, 올 3월 달이죠. 양회에서 경기 부양, 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를 보면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승 전환에도 장중 보였지만 결국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확대하면서 0.5포인트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에 약 1.2%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가 오늘 코스닥과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을 보면
로봇 관련, 휴먼 로봇 관련들이 이제 급증을 했어요. 이거는 그 국제 가전 박람회 2025 행사 여기에서 로봇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 유입됐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가 오픈 AI에서도 이쪽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로봇 섹터가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 2025의 메인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양자 섹터와 인공지능 섹터가 같이 되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 요 네 개가 메인이기 때문에 로봇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양자를 매수하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CES 2024가 다가왔을 때 관련 섹터 순환매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적자를 보였던 무역 수지에서 흑자 전환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70원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역대 대통령 최초로 발부했지만 오히려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공정과 상식을 주창했던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공익,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외화부채 평가 손실이 굉장히 급증할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고 아울러서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속됐을 때 결국에 시중은행에서의 화폐 흐름이 꽉 막히고 냉각되는 즉 돈맥경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건설 섹터라든가 PF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금 수요 대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그런 시점에서 제2금융권을 비롯해서 제1금융권까지 연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시점에서 공정과 상식,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죄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시장을 접근해서 요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경기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 모처럼 만에 이제 로봇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7조 원 가까이 30% 급증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 역시도 5조 9천억으로 약 22% 가까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1월 봤을 때 외국인들 첫날 거래에서는 코스피 2,400억 매도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1,300억 매도했고 선물도 5천억 매도했거든요. 일단 하루를 보였지만 지금 이제 현선물 매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선물 쪽에서는 어제 장 마감까지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이 당분간 1월 첫 주에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누적 전환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한다면 결국에는 환율 요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1월 시장 역시도 재미는 없겠지만 종목 장세는 간다. 지수는
재미는 없겠지만 결국에 종목 장세는 더 화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호하지만 마켓머니 펀드 자금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66조 원대 여기 나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면 자율운행 선박법 시행이에요. 어제 HD 현대가 급등했던 요인이 요거였고 그다음에 양자 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양자 관련주들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죠. 어제 정치인 테마 인물주들 움직였기 때문에 지속성만 가질지 이 부분을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와 양자를 1순위로 보고 연료 전지와 반도체를 2순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될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까지도 우리는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섹터들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에는 로봇 섹터를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하이든 RM 같은 경우는 엉덩이 무겁게 해서 목표 주가 15,400원 여기를 달성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어제 종가가 15,400원 이상 갔기 때문에 휴머노 로봇 관련주들은 다음 주까지도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장중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휴머노 로봇은 지속된다. 그래서 16,200원 지지받는다면 하이든 RNM은 신고가 도전하자고 했어요. 21,300원 신고가 도전하자고 말씀드렸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 로봇 이슈는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 주가 10,000원 돌파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을 지지했을 때 클로봇 역시도 12,700원 신고가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이슈는 양자암호예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양자의 기술에 대해서 대중 수출 규제한다 이것도 있었지만 중국이 양자 굴기에 22조 원을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HVM이라든가 KCS 한국 첨단 소재 이런 쪽 봤으면 좋겠는데 HVM은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사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ICTK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5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9,000원 이탈 목표 주가는 15,000원 여기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단일가 보면 어제 장중에 중국 내 폐렴 확산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30일 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연휴가 있었을 때 국내 독감 환자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이쪽 폐렴이라 이쪽으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이제 중국 폐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가 시젠, 수젠텍 이런 것들이 급증했는데 요거는 어제 장중에 급증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눌림목에서 단타를 보시는데 우리가 집중할 건 양자 섹터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핫이슈 종목은 클로봇과 하이젠 RNM 또 계속해서 공략된 종목들도 잘 지켜보시고요. 중국 관련한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CTK로 오늘 장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딘사이트S 다니엘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여로의 열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첫 거래일은 코스피가 또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만 또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데 뭐 로봇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성향이 다른 걸까요? 우선 로봇이 좀 트리거가 되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통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짝수에서 홀수에 2000년대부터 2024년까지 뭐 짝수에보다 홀수에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유동 자금이 적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섹터가 강세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서 좀 로봇이나 어떤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물론 CS2025나 JP모건 헬스케어 컴퍼스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일론 머스크 CEO발 그런 뉴스가 좀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괜찮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어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가격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1%의 상승세는 기관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개인 투자분이 만들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강세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의료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모든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담보돼 있고 성장성 것이 유망된 섹터들이 차례차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니까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 중에서 옥과 석을 구분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으로 접근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돌연 철회했어요. 요새는 유상증자 하려는 기업들이 뭐 정부 금융당국의 걸림돌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진으로 유상증자를 철회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증권 이제 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떤 사유로 어떤 금액을 누구한테서 증자를 한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번에 이수페타시스가 어떤 증서를 위해서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이 이수페타시스에서 증자 자금이 5천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타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게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제이오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1,500억 이상이 안 합니다. 그러면은 3천억을 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써놓고 3천억 중에 1,500억은 쓰면서 1,500억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수페타시스의 예가 아니고 우리가 자본 조달하는 기업들 보면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받거나 전환사채 반영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그 목적도로 집행을 안 하는 사례가 발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수페타시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삼성 SDI가 이럴 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증서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3자 유증이 아니고 일반 주주 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거죠. 삼성 SDI가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고? 든든한 전방의 삼성생명,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의견을 갖고 있고 유보율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만 프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5,000%가 넘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물론 이 공장을 증설하는데 유보금이 5,000%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정 증설이라는 게 몇천억 단위가 아니고 몇 조 단위가 진행이 되니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삼성 SDI를 기존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했을 때 삼성 SDI를 보유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삼성 SDI를 사겠다고 노려보고 계신 분도 안 계실 거고 분명히 삼성 SDI를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유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례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삼성 SDI의 주가를 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성장성은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유기간 상당히 길어진 상황이고 어떻게든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기간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꺼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 삼성 SDI가 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건지 취소를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성 SDI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뉴스는 사라졌고 이러한 리스크는 좀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한번 세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영인데요. 어제 주가 9%대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고영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수급적으로 봐서도 기관의 그리고 개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지금 보니까 트럼프 관련한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받던데 찐 수혜주 맞습니까? 찐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앵커님께서 이제 여의주 준비하시라고 제가 한 줄 평만 하시는 걸 보셨을 텐데 제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하이젠 RNM을 열렬주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주로는 뭐 이제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SPG 등도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오늘 특징적으로 제우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우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문 대표님께서 탑픽이었어요. 직설에서 그 제우스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약간 그와 유사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에 감안한 매매가 된다. 로봇주들에 대한 탄력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은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종목이랑 문 대표님 말씀하신 제우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 종목들은 조금 부담된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은 고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우스와 동일하게 고영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관련 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 장비 기업이고 그다음에 고영 같은 경우도 3D 정밀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SMT라고 합니다.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HBM도 그렇고 최근에는 기판에다가 이제 칩을 적층을 하는데 이 적층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3D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 로봇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10%가 안 됩니다. 근데 2020년부터 뇌수술용 의료 로봇 개발에 착수를 했고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3건 이상의 정부 협업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의료용 로봇인 카이미로를 2대 목동병원과 고대 구로병원에 2대씩 납품하면서 로봇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도 IM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였지만 고영의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미로가 국내를 넘어서 올해 1분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도 매출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미국의 10대, 유럽의 5대 진행이 됐을 때는 이 로봇이 한 대당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한 대당 14억의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40억에서 280억 매출을 기록했을 때는 작년 연가 실적의 매출액의 25%에서 30%에 해당하는 매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 보면은 바닥권은 꾸준하게 지지하는 가운데 20일선을 어제 돌파했는데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은 일부 물량을 줄이는 모습이지만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모조리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상 기조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공격적으로 잡기에는 움직임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에서 한 이틀, 3일 정도만 추가적인 시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이런 종목들이 끌어주었을 때는 후속 종목들에 좀 온기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는 의료용 로봇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제우스랑 큐렉소랑 고영이 좀 추가 수급이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4% 구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8,400원, 1차 목표가는 9,8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고영을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어제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대한전선의 주가 어제 시장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4%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도 뭐 고영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전력설비랑 전선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안 계실 거고 이 종목별로 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제가 뭐 H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릭 다 말씀드렸고 그다음 저번 주 특징주에 가온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온전선이 어제 8% 넘는 시세를 보여주었죠. 근데 전선이랑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의심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종목이 대한전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수주 올해 보여준 실적,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ROE,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좋은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매매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보시면 좋겠지만 난 전선주가 어떤 실적이나 성장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봐. 근데 이미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이미 나왔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좀 대한전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업 개요를 보면은 국내 3대 전선 업체라고 했을 때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내 3대 기업을 했으면 매출이 국내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들도 이미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초급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의 이제 글로벌 매출처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전력 설비한 전선에 대해서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40년 만에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발생을 했지만 추가적인 교체 수요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구리 선물 가격도 천천히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4.6달러, 4.7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3.8달러까지 바닥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구리 선물 가격이 4.1달러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선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전선 관련 종목들의 주요 수주 잔고를 보니까 LS 전선 같은 경우 5.7조,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3년 이상의 수주를 기록했는데 대한전선도 2.3조 이상의 수주를 갖고 있고 작년 4분기에도 초대형 계약이 추가됐기 때문에 2.3조 원에 대한 수주 잔고는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 전력 회의죠. IEA에서도 전력 수요의 준교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면서 18년 내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우상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 이제 성장 수혜도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성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 구리로 되어 있는 해적 케이블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저항을 줄이면서도 어떤 초전도체에 가까운 그런 전선을 이용한 해적 케이블을 우리가 개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앞전선에 대한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 위치 너무 괜찮고 외국인의 순매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전선주에 좀 대한전선이 낙수 효과 얻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선주 가운데서는 대한전선은 좀 횡보를 하고 주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가온전선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온전선보다 대한전선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 어떻게 가격대가 좀 낮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안정성 입장입니다. 저는 전력 설비랑 전선을 사가지고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께 저는 H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가온전선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손절을 진짜 못하는데 모아가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께는 LX 일렉트릭이나 이제 대한전선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퍼가 살짝 높거나 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이익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산 다음에 조금씩 줄이면서 LS 일렉트릭이나 대한전선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정보들 양분해드리면서도 나의 매매 스킬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양자택일할 수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매수가는 제가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제가 11,000원, 1차 목표가는 12,9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대한전선 골라봤고요. 목표 주가는 12,9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섹터 가운데 방산주, 그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무려 11%나 급등을 보였는데요. 와,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특징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를 드릴 건데 매매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 현대로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좀 보수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취임하고 이제 취임하게 됐을 때는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을 좀 휴전이나 종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무리 증권 전문가고 하더라도 이거 매크로 변수 악화되는 것을 옹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종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전 가능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1월 1일 새해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을 잠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럽으로 지나가는 가스관을 잠갔을 때는 어떤 악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됐었는데 뉴스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의 유럽 가스 지배가 막이 내렸다. 우크라이나가 경유를 중단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유럽 국가들이 이 천연가스를 모집할 수 있는 경로를 다시 찾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50여 년간 의존했던 러시아 가스를 끊으면서 몰도바 같은 약간 좀 낙후된 지역은 나물대감을 떴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해서 모든 이 가스 공급선을 확보를 안 했지만 러시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다.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종전이 쉽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신수출 사업을 육성을 하면서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수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약간 좀 지원을 하는 법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인도에서 K9 수주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미국에 이어서 인도가 우리나라한테 좀 우호적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조정을 거쳤던 방산 기업들의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기간 조정 거치면서 어제 이제 맥점을 잡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 가격이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강하게 맥점 잡는 모습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두 가지를 모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네,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34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40만 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어떻게 노래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오늘 좀 재밌는 멘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거요? 재미없으면 네. 어떡하죠? 제 얼굴이 재밌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힘을 보여줘, 개인의 힘을 보여줘 라고 어디 지어봤는데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무한도전에 정준하 님이 예. 그 응원할 때 언제적이에요? 2002년 정도 되는데 혼자 기억하시네요. 예, 예, 아마 아쉽네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서 월드컵 좀 때. 연륜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마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기억력이 정말 예. 좋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의 힘을 보여줘. 이거 뭐 수급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네. 아니고요. 그때도 이제 정준하 님이 얼굴의 힘을 보여줘라고 하셨는데 응원을 하라고 했던 의기소침해졌던 그런 상황이 웃겼던 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강하게 접근하는 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서 수익이 낼 수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개인이 접근했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게 가능하신 분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10년의 경력을 봤을 때 개인 투자 100명 중에서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이 아마 2명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98명 정도는 로봇주 강세 보였고 로봇주의 3-4개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추가 상승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물론 정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갭상승 시작한 다음에 오전장에는 음봉 찍혀 있다가 오후장에 눌림목을 만들면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제 예상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 매매에 관여를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걔네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비해서 이걸 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도 코스닥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강하게 이렇게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릴렉스 하시면서 천천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을 그럼 이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여로의 여려주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좀 한미반도체 보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 기술적 분석을 진행했을 때 바닥권이다라고 확인했었는데 바닥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해졌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로봇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HBM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좋았어요.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들이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 HBM과 관련이 있는 소부장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 한미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2025년 두 번째 종목이지만 한번 산뜻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아시겠지만 특히 HBM에 특화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이런 EMR 쉴드도 HBM과 관련이 있지만 TC 본더, 듀얼 본더, 그다음에 고객 사양에 맞춘 타이거 TC 본더까지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강한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리포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BM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꾸준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개선됐을 때 SK하이닉스랑 가장 밀접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역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릴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미반도체 고평가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만약에 한미반도체 12개 선행포가 80이 넘어갔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해서 올해도 실적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건데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55% 이상 밀렸기 때문에 12개월 선행포가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이 담보된 섹터에서 12개월 선행포가 20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저평가 면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영진들도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 하방 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수급동에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했을 때는 올해 1분기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을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뜻한 종목 가운데서 최근에 반도체 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한미반도체를 오늘 열혈주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매수가와 또 목표가, 또 손절가도 설정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시초가 87,00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절가는 82,500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96,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절의 열혈주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는 96,000원, 손절가는 82,5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첫 거래일에 가장 큰 급등을 보여줬던 로봇 관련한 종목들,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상한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로봇주를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어제 조금 손실이 줄었거나 수익으로 돌아섰던 분들도 계시고요. 과연 이러한 로봇의 상승이 작년에도 좀 한 차례 단기적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단기적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궁금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삼성전자는 못 오르더라도 삼성전자는 부진했죠. 로봇주를 급등하게 만들어주니 이거 고마워해야 하나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나 잘하지, 이 형님이나 좀 잘 오를 것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주만 이렇게 올려주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뭔가 차기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그 가운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로봇주는 이와 함께 동반 급등을 보였고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시장에서는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이 작년 연말이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늘려서 결국에는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래 로봇 추진단을 꾸려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대감을 만들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0% 넘는 지분을 가지게 된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연구진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2023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통해서 14.7
47%라는 지분을 취득하게 됐고요. 이번에 콜옵션을 또 행사해서 추가적인 지분을 더 늘려서 35%까지 끌어올려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사실 이전부터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자회사로 언제 편입할까, 이 최대 주주로 언제 등극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과 다들 뭔가 시나리오는 있는데 이게 언제 실현이 될지가 궁금했는데요. 연말에 딱 전해진 소식이 이 소식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되면서 연결 재무제표상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와 함께 관련한 로봇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로봇주는 지난 연말에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기대감이 전체 로봇에도 퍼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두산 로보틱스도 상한가 가까이 올랐고요. SPG나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등의 종목들도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의 이 판단이 늦진 않았을까요? 과연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판단과 투자 집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일단은 늦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로봇 관련해서 완전하게 상용화까지는 당장 내년 혹은 후년에 되는 게 아니라요. 약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로봇 유니콘 기업들의 투자의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요. 수천억 이상의 자금 조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의 레인보우 투자도 지금 일단은 규모가 한 3천억 이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2023년에 초반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로봇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 안에서는 휴머노이드 업그레이드가 지속 중인데 아직은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 상용화, 그러니까 가격과 성능 수준을 고려한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술력이 더욱더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시간은 단축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보다 더 진척이 느려지게 되면은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휴머노이드 관련한 경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관련한 시장에 이미 참전을 해서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그래서 결국에 로봇에 대한 관심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그리고 국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본체나 부품 밸류체인에 대해서 관련한 기업들의 부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 더 볼 수 있겠죠. 지금 옆에 보이는 화면이요. 예를 들어서 그 BMW 생산 공장에 활용되고 있는 피규어 02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될 텐데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로봇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로봇 관련해서는 그 산업의 역량이 어느 정도일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확대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감히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조건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물론 국내에서는 관련한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명 이야기를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글로벌 대비해서는 조금 기술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AI와 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게 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공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형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에 투입되는 것처럼 이런 글로벌 업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자사의 생산 라인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 종합 가전으로서 개발할 가능성까지 현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등 관련한 기업들이 이미 다른 파트너사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개발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휴머노이드 상용화 관련한 섹터의 투심이 조금 개선이 됐죠. 이것은 중국 관련한 모멘텀도 있었고 미국의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관련한 모멘텀도 좀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거 받고 이제 올해 초에는 CES 2025도 임박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까지 봤는데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 인해서 호재가 계속해서 붙고 또 붙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트렌드에서는 후발주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첫 발을 내디뎌서 나가고 있는데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삼성전자 큰 형님이 투자를 집행하고 자회사로 편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여기에서 시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다른 기업으로 수혜가 좀 번져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을 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급망 업체에 주목해 보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두 기업 대비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SBB테크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탑스나 SPG, 로보티즈 등의 종목들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함께 급등을 했었던 기업들이죠.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본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자회사로 편입돼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향후의 주가 움직임이 중요할 거고요. 이게 테마로 끝나지 않으려면 확실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입증이 돼야 시장도 믿고 로봇주를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굉장히 먼 미래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주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로봇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개장 중계와 동시효과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이 통하게 될지 먼저 윤 이사님.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거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어쨌든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개별주의 움직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로봇 섹터의 어떤 수급 좀 몰리면서 섹터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결국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개별주의 움직임도 분명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1월 달부터는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1월 22일부터 빅테크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좀 개별적인 종목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숫자 그리고 이제 올해 좀 가이던스를 좀 체크해 보면서 결국 숫자에 대한 부분들,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섹터 간의 어떤 움직임도 좋겠습니다만 개별적인 모멘텀에도 집중하는 어떤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우혜진 대표의 전략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은 도대체 언제쯤 잡힐 것인지 그런 하향에 대한 부분들 좀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그런 상방으로의 방향성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나 미국발 이슈로 강한 부분들, 뭐 트럼프 리스크가 적은 부분들 이게 지금 조금 강한 이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AI발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퍼져나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발로 해서 정말 전력에 대한 부분들 투자가 불가피한 부분이죠. 전력이나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들, 뭐 조선 한국이 강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쏘아 올린 그 공으로 인해서 조선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로봇까지 같이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한 섹터들 위주로 또 섹터와 그런 종목 장세 위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아직까지 가져가는 전략 좀 유효하다고 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강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순환매 장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단기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양 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2,399선, 2,400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봅니다. 어제도 그렇게 2,400선 넘고 다시 한번 내주더니 오늘도 강보합권 현재 기록이 되면서 2,400선은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가 풀리면서 현재 0.19% 소폭 상승한
687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이 풀렸어요.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요거 약간 싸한데요. 네, 일단은 네. 사실은 새해 첫 어쨌든 거래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9시 한 10분도 안 돼서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갔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로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좀 치고 나가면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사실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 이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CS2025와도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끝은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개장 중계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서는 그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상황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소폭 상승 출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SK하이닉스 등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2,400선 다시 한번 회복하며 0.17% 오른 2,403선 출발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6% 소폭 오르면서 687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시가가 지금 6% 오른 22만 5천 원이었는데요. 바로 하락 전환하더니 다시 또 상승 전환하면서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하락으로 상승으로 이끄는 건 SK하이닉스입니다. 1% 넘는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금융주의 강세도 두드러지는데요. KB금융이 2% 넘게 올라가고 있고 신한지주도 1% 넘는 상승,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의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다시 물 들어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HD현대중공업 3% 넘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29만 8천 원, 지금 직전 고점이 최고점이 29만 9천 원이었는데요. 오늘 30만 원 선을 터치하게 될지 굉장히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가운데서 오늘 한화오션이나 HD, 현대, 미포조선 등의 종목들 모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조선주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조선 관련한 기자재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9% 하락입니다. 어제는 0.3%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합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밀려났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엇갈린 가운데 어제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급등을 보였죠.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1.2% 강세,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어제 5% 올랐는데 오늘장에서는 0.2%대 하락 출발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가 0.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서 열혈주로 확인했었던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3%대 넘게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SK스퀘어의 주가도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4%대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하이브의 주가가 3% 넘게 올라가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2% 가까이 강세, 그리고 SMB 주가도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0.6%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0.4%대 강세인데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엄청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에코프로 BM이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주가가 7%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32억 규모의 지금 인니에서의
그린 에코니켈 지분 취득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전해졌죠. 이런 부분이 호재인지 잠시 후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의 종목들 가운데서는 HLB 주가가 1%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서젠 시스템 등의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요. 시젠의 주가도 6%대 강한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양시장에서는 좀 엇갈립니다. 코스피에서는 사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3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다 세 주체 모두 엇갈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팔고 또 코스닥에서는 34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움직임 보도록 할까요? 오락문화 섹터에 가장 강한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 엔터주 하이브의 주가가 2% 그리고 파라다이스나 CJ, CGV 등의 종목들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 움직임도 좋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IT 서비스 섹터도 강세입니다. 자, 유통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B의 주가가 4% 넘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도 있고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좀 엇갈린 그런 시각 가운데서 주가는 4%대 오름세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대 함께 강세고요. BGF 리테일, 삼성물산 등의 종목들도 1% 넘게 오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학 섹터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종목 가운데서는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좋습니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테마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어제는 로봇주가 가장 강했다면 오늘은 양자 암호통신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고요. 뒤를 이어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리튬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장 탄력이 좋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0.89%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쉬어가더라도 지수의 상승폭 엄청 커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부분을 좀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리커버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마지막 거래일, 그 다음에 1월 2일 또 새해 첫 거래일 날 2,400선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거의 1%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2,422선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소폭 하회하는 좀 1,470원 이하로 좀 하회하면서 1,468원대로 좀 이제 언제 시작을 하면서 관련돼서 좀 외국인의 수급 그래도 조금은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와 지금 선물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마지막 거래, 그 다음에 새해 첫 거래일 날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섹터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은행 정도만 약간의 좀 보합을 좀 보여줄 뿐 대부분의 섹터에선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 우, 뭐 기아 정도만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좀 종목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건 이제 조선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5% 이상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2차전지 관련된 쪽,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2%대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52주 신저가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KB금융이라든지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같은 어떻게 보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반등이 나오면서 좀 대부분의 섹터가 좀 골고루 지금 제가 볼 때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이제 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고 좀 중국 시장에 좀 상당히 안타까운 좀 시장이 좀 얘기가 좀 전해졌었죠. 뭐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가 좀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지금 진단 키트, 특히 엠폭스 관련된 섹터들, 특히 이제 이런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섹터에서 어떤 그런 수급을 조금
뺏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침에 좀 강한 테마 뭐 이런 테마들이 좀 얼만큼 좀 일반 섹터와 좀 수급에 어떤 싸움을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일반 섹터에도 좀 확실히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는 좀 테마로서 좀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낙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금융, 또 조선 여기 또 반도체까지 좀 이런 좀 일반 섹터 내 순환배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69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0.99% 상승, 그러니까 1%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이오도 함께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0%가 넘었어요, 상승이.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 방금 이제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니 쪽에 인니 법인에 이제 뭐 거의 500억 원대 규모의 좀 출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앞에서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지금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아직 좀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뭔가가 이렇게 확 살아날 만한 그 시장을 완전 반전시킬 만한 무엇인가 이슈가 사실은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이 대장주격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있으려면 그 추세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해도 다시 빠지면서 하방으로 조금씩 추세를 낮춰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슈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너무 저점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급등과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좀 지켜보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지금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10%의 상승이 정말 오랜만에 나와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코스닥 지수도 좀 이런 상위 종목들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차 뭐 이슈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좀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방향성이 잡히고 나면 그때 한번 이제 어떤 뭐 정상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흐름을 잡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내가 바로 잘라내야 되는 건 아니야 좀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 때일까요? 팔 때일까요?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랜 기간 손실을 감내하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고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좀 저점 매수해보자라는 시각이 일부는 있었을 테지만 워낙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2차 전지가 관련한 모멘텀이 딱히 없기 때문에 좀 쉽사리 접근하기는 어려웠는데 아니 에코프로의 이 인도네시아 관련한 이 소식이 이게 얼마나 큰 얘기길래 이 정도로 오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요 이슈로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올해 전기차 어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네. 좀 나왔는데 일단 중국 시장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제외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IRA에서 좀 보조금 폐지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흘러나왔죠. 아직 트럼프가 지금 당선인이지 어쨌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IRA 보조금이 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기차가 미국에서 좀 팔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좀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이 좀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새해 좀 증시가 반등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을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섹터가 그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섹터들이 약간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 또 2차 전지 섹터가 좀 들어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다 주가에 좀 녹아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섹터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어느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탐색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2차 전지 특히 전기차의 어떤 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의 급등, 뭐 얼마 전에 또 지난 연말에도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옵션 만기에 따른 쇼커버 물량이 좀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씩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건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급등을 보였던 로봇주들은 오늘장 지금 일단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유일로보틱스의 주가도 5%대 하락하고 있고 어제 상승했었던 SPG의 주가는 7%대 하락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로봇템마 벌써 끝난 건가요? 우선은 로봇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알겠지만 이전부터 이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네.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삼성전자의 이슈가 정말 크게 좀 받쳐준 부분들.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마음이 급한. 왜냐면은 어떻게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도체에서도 좀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바라보면은 좀 밀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따라와줬던 부분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가 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더욱더 그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더 좀 주목을 받게 된 상황들.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1가구 1로봇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미국발 이슈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불법 이민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칼같이 좀 여겨질 텐데 지금 이미 뭐 그 경계선에 국방 경계선에 그 인력도 배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마 노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계속해서 좀 같이 가게 되면은 이제 로봇이 조금 더 사람을 대신해서 대체해서 할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산업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높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발에서 오는 이슈들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람을 대신해서 굉장히 로봇이 하는 일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 이제 정말 얼만큼 사람처럼 얼만큼 사람과 같은지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얼굴이 꼭 있어야만 하는 로봇이 뭐 만들어지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슈 이미 뭐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이슈화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로봇주에 대한 그런 강세들 이제 이렇게 진행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어제 로봇의 상승은 삼성전자발 이슈가 좀 강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성 테마로 이런 부분을 좀 바라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갭상승 그리고 또 어제 사실 오전장 이후에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그만큼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도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앞으로의 갈 것은 확실하지만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은 이 조정 후 접근에 조정 후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강세를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도 좋지만 알테오젠,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 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마단에서는 지금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뭐 보실래요? 일단은 오늘 좀 특이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왜 좀 보여주고 강하죠?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에서 12%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차 전지랑 지금 신재생 쪽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약간 이 민주당, 특히 공화당과는 조금 다른 좀 스탠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좀 순환매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미국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좀 태양광 관세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중국의 저가의 어떤 물량 공세를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좀 막아서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도 분명히 희망 섞인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에너지를 좀 강조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통적인 에너지는 뭐 LNG 쪽만 제가 볼 때는 뭐 강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신재생 같은 경우도 결국 어쨌든 좀 가야 할 방향성이랑 맞는 상황, 결국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2차 전지라든지 지금 신재생, 특히 그 가운데서도 뭐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급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연초에 어쨌든 이런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물론 이러다 또 오후장 들어서는 또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주의 급등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락폭을 키웠었던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빨간불로 들어섰고요. 낙폭을 좀 줄여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죠. 장 초반 HD현대중공업의 주가가 30만 7,500원 선까지 올랐다가 이 종목도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의 흐름, 올해도 굉장히 또 기대되는 섹터가 조선, 방사는 항상 꼽히잖아요. 금융주도 꼽히고요.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 따라가고 싶은 분들은 기회를 어떻게 놓친 건가요? 저는 오히려 따라가고 싶은 분들, 사실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정말 무서운 상승세에 좀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위쪽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아쉬워하고 사실 모든 종목이 그렇다시피 사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돈 벌었으면 주가가 올라갔으면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좀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봤을 때 이제 조선업황은 올해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요즘에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강한 섹터 정말 고점 없는 고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주식은요 사실은 접근할 때 무조건 빨리 그냥 급하게 하면 오히려 좀 피해가 가는 그런 네. 오히려 손실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많고 좀 좋은 섹터 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지 않게 조정 나왔을 때 이번에 못 잡았으면 조정 나왔을 때 잡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말고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안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화학주, 물론 2차 전지도 오르지만 순수 화학주도 오르고요. 철강주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철강주 안에서 TCC스틸, 경남스틸 뭐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 중국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번쯤 쉬었던 종목들 우리 한번 올라볼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새해 어쨌든 주도주에 대한 어떤 탐색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한 번씩 올라가는 건가요? 네, 좀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던 로봇이라든지 조선 쪽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많이 올랐거나 좀 고점에서 부담이 있는 섹터들에서 나온 수급들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 쪽으로 좀 많이 퍼져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봤을 때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르고 또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반도체 섹터도 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화학이라든지 지금 신재생 쪽 여기에 더해서 또 여러 섹터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섹터별로 순환매의 어떤 부분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서 어떤 강한 섹터가 지수와 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지 좀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주도주가 될
섹터들을 지금은 좀 시장에서는 참고를 하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의 상승에 특별하게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순환맥 안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18%로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가 됐어도 여전히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427포인트 선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26% 상승한 69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 2차전지 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탄력이 좋은데요. 그중에서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6%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매수 주체가 개인과 외국인 계속 돌아가면서 사서 딱히 뭔가 누가 이 종목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점을 딛고 다시 또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삼천당 제약 지금 뭐 이미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좀 힘을 받고 있으면서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올랐지만 이제는 이번에 그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를 떠나서 또 본 업으로 좀 돌아가서 좀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월 달에도 JP모건 헬스케어 그 학회들을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있을 때는 좀 여러 학회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텐데 뭐 전체적인 어떤 뭐 군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아서 하는 그런 학회들, 뭐 암학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물론 이런 학회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호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기업들과 같이 좀 만나고 그 장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면서 어떤 기업이 우리한테 또 러브콜을 보낼까, 또 어떻게 협업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그런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기대감이 있고 올해 또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올해 초반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종목들 자체도 조금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좀 같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제 뭐 CS 같은 경우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도 이번에 정말 역대급에 대한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그런 공개가 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 그룹 중에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소폭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강하게 올랐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장 초반에는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도 0.6% 하락, 그리고 장 초반 상승을 보였던 조선주 가운데서는 HD 현대중공업은 상승 흐름 보이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한화오션 등의 종목들은 하락 전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가운데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강보합권 정도 유지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하나 더 봐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장전에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 오늘 6%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 상당히 좀 아웃퍼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D램에 관련된 가격 상당히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HM이 좀 많이 훌륭하게 좀 메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수출 데이터 쪽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상당히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HBM 특히 이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반도체에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 같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반도체 제작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HBM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공급처가 생겼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뭐 TC본도 쪽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또 한미반도체와 좀 어느 정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이런 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제가 볼 때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하락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좀 모멘텀을 좀 찾으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가득한 2025년 두 번째 날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SK하이닉스만 오르나 싶었는데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죠. SK하이닉스의 주가 2%대 강세, 삼성전자도 소폭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의 날입니다.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한 상승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LNF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주도 상승세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8%, 신한지주도 2% 넘게 강세를 보이고요. 오늘 그 지주사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가 오르다 보니 SK스퀘어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그룹주 오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관련한 종목들도 오르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오늘장 상승세 보입니다. 반면 운수장비, 자동차와 조선주들은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주가는 소폭 오르지만 기아의 주가가 2%대 하락,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오늘장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탄력이 다소 둔화가 돼서 2%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화조선이나 다른 조선주들은 소폭 하락이거나 또 소폭 상승세에서 계속해서 거듭 멈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좋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대형 제약바이오 쪽 모두 고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강세, 그리고 HLB 그룹주 흐름 좋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천당 제약이 가장 강한 상승입니다. 6% 넘게 오르고 있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의 주가도 1% 넘는 강세 움직임 보입니다. IT 서비스 쪽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2%대 강세 보이고 있죠.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보여왔던 두 종목인데요. 오늘장 오랜만에 두 종목 나란히 강세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 좋습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일제히 3에서 5% 넘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섹터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이 종목들이 왜 같이 오르나 싶을 정도로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LG화학의 주가가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4%대, 그리고 화학 섹터 안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락문화 쪽에서는 하이브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4대 엔터사들의 주가도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강세의 그 강도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으로 오늘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의 탑픽 한 종목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종목은 큐로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큐로셀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카티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첨생법과 관련해서 2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가운데 뭐 세포와 관련된 부분들, 카티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투여로 혈액암 완치가 가능한 꿈의 좀 항암제라 불리는 카티 치료제 지금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이상의 시험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3상을 좀 거치지 않고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지금 카티 치료제 림카도주에 대한 어떤 품목 허가를 좀 신청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카티 치료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바티스의 킴미아가 지금 하나 정도 지금 이제 어쨌든 건강보험을 좀 적용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도전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품목 허가가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올해부터 점유율을 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를 좀 시작으로 해서 3년 정도가 지나면 60%까지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3년 뒤인 2027년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목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00 이상 좀 예상을 하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숫자가 찍히는 어떤 종목으로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큐로셀 지금 최근에 좀 52주 신저가가 나오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숫자가 좀 확인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이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림카토주 같은 경우는 치료 범위를 지금 100회편까지도 좀 넓히기 위한 임상을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증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살짝 좀 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어떤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일봉상 전고점인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윤여민 이사의 탑픽은 큐로셀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V자 반등 보이면서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을 한 상황에서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1%대 강세 보이면서 32,100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혜진 대표의 첫 번째 탑픽 뭘까요? 네, 저는 오늘 가온전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선주 네.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네, 전력 전선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확실한 그런 섹터를 좀 가지고 가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키워드로 해서 정말 많은 부분의 가지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고 섬세하게 기능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량, 전력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자,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발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게 계속된다면 일반 가정의 전력 사용에도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 여러 트럼프 리스크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정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력망 교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최고점 이후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계속 좀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뭐 뜨뜨미지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우상행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 탓하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을 뚫어넘기 직전 저는 우선 1차적으로 한 65,000원 선까지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도에 대한 그런 전환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우혜진 대표의 탑픽은 가온전선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전선 관련한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대한전선의 저점 부분에 있어서의 공략 말씀드렸는데요. 탄력이 좋은 종목 가운데 가온전선을 오늘 탑픽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여민 이사의 두 번째 탑픽은 뭘까요? 오늘부터는 한 종목씩 하는 걸로.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쉽게도 새해부터는 한 종목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개장 중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신년을 맞이해서 특집 인터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것, 과연 오늘장의 반등에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올 한 해 내 시장을 어떻게 좀 어떤 이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프라임 투자자분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에는 좀 부진하더니 오늘은 시장이 양시장 모두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도 한켠으로 좀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게 어제 기재부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1.8%라는 놀라운 숫자를 이야기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올해 경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안 좋습니다. 안 좋다. 예, 일단 뭐 대표님도 지금 주머니 사정이 좀 아니요, 뭐 저희하고 그러시라고요? 상관없는데 네. 이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면서 음. 기업들 강의나 방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올해 사업 계획 수정들을 다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예, 왜냐하면 일단 경제를 이렇게 뭐 투자를 하거나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네.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베팅이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 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시장 변동성도 컸던 데다가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기업들의 지출을 줄이게 되면 투자랑 그리고 고용이 줄게 돼요. 그렇죠. 예, 그 모두는 기업과 가계, 각종 정부 관련까지도 전부 다 이제 매출이 줄거나 또는 소득이 줄거나 세입이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경제 전체에 강력한 하강 압력을 가져오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11월 달 통계를 보니까 그 기업의 자본 장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11월 달 경기 하강을 억지로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12월에 그게 급감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금융과 실물 사이드 모두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뭐 여기서 금리 인하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상당히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고 1.8%도 상당히 높게 잡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도 대대적인 전략을 펼쳐야 되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경제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전국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네. 대규모 예산 삭감도 있었고 또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 지금 한시 앞이 필요한데 뭐 국가 신용 등급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답이 없죠. 일단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거의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제 수출만 살 길이고 그렇습니다. 수출은 예, 이번 12월 수출 내용도 좋았고 네, 그래도 지역별로도 수출 전망도 좋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수출은 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고 또 어떤 신규 신사업 진출 이런 거에서 적극성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림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수출의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분이 안 됩니다. 파란 선하고 빨간 선 구분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같이 동조화되고 예, 있어요. 동조화되고 있고 최근에 정말 그 동조성이 커졌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12월에 우리 수출은 플러스가 나고 좋은데 주가는 12월에 대폭락을 했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와서 수출도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다. 수출은 우리나라 국내 내부 역량 문제는 좀 미래에 나오는 거고 네. 당장은 지금 현재의 경쟁력 환율이 중요한데 이건 잘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커피큘레이션 그러니까 항복한 시장 상황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전망, 코스피 예상 밴드를 평균을 보면은 3천 넘는 곳이 거의 없고요. 평균으로 보면은 한 2,000선 후반 정도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증시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야 하는 건지 그냥 접고 국장 투자 저버려야 되는 건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뭐 작년 12월부터 비중 확대입니다. 비중 확대라고요? 예, 일단 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예, 일단 주식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힘이 움직이는데 네. 첫 번째는 모멘텀. 근데 이제 경기 모멘텀은 우리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주가를 움직이는 네, 네. 거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보면 이제 0.8배 정도, PBR 0.8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면 주가가 한 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재밌는 게 작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역사상 최대인 것 같거든요. 항상 사상 최대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주가는 예, 못 갔단 그거는 말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랑 주가랑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 걸까요? 예, 미국은 그건 바로- 항상 다 예. 실적의 수반에서 상승하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주주 경시 경영의 나라니까. 중시 경영이 미국이고 네. 우린 경시 경영. 그게 또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네. 대략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평가 차익이 6배. 음, 얼마 전 H모 증권 M&A 과정에서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10,000원인데 6만 원에 사가는 거 보셨죠? 음, 예, 그런 것처럼 지배주주는 일반 주주보다 한 6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분으로 시장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더 주거나 이래야 저가 매수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도 PBR 0.8배가 됐고 또 0.8배에서도 증자 때리고 또 대주주가 지분 매각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나라 아니겠어요? 거기다 밸류업 추진 모멘텀도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모멘텀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모멘텀을 지금 찾기는 어렵고 이제 다만 뭐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냐면 싸니까. 근데 싸다 말고는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싸면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사니까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이 바로 이런 건데 이제 연기금을 비롯한 이런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저 같은 이런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저는 10% 정도 배분하고 있거든요. 전체 자산의 10%? 예, 그렇게 그것도- 많진 않네요. 그것도 많다고 보죠. 아, 그것도 많다고요? 한국 주식은 그렇게 많이 투자할 가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이시죠? 예. 근데 이제 그러나- 투자자는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게 그렇죠. 맞다. 네. 왜냐하면 어떤 나라 시장에 대한 그 편향을 가지는 건 투자에서 실패하고자 발버둥 치는 거랑 똑같은 짓이다. 애국 투자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주식을 사는 게 왜 애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 우리 물건 사는 느낌이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요, 그건 아니죠. 주주 네. 테러 경영을 하는 나라한테 뭐하러 애정을 줍니까? 그냥 싸면 사는 거지. 우리 대표님이 지금 마음속에 웃고 계시지만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너무 많은 일을 많이 겪어서 화가 그렇죠. 나셨군요. 예, 저는 뭐 이 업을 3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외환위기 이후에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2022년 공정공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제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달라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가 이제 다 배반당한 입장에서 달라지지 그래서 뭐 않아서. 동학개미 이런 이야기하고 뭐 국장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안타깝습니다. 마케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회사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럴 때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래가 없어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리밸런싱 저희가 이제 목표 비중이 10%인데 지금 한 7, 8%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장은 좋으니까 네. 환율도 좋으니까 네. 그러면 사야죠. 세워야죠. 좀 세워야죠. 그게 그래서 뭔가 매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비었기 때문에 그 비었던 고간을 조금 채우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죠. 리밸런싱 구간이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산 배분이나 이렇게 오랜 시간 시장을 바라보셨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매나 투자가 가능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을 국내 자산으로 물론 뭐 작년에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고간을 더 채울 만한 현금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더 사야 합니까? 아니면은 한국이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한국을 더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국을 사고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10%밖에 안 사시잖아요. 더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80%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줄이셔야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원화는 그렇게 네.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보시면 알잖아요. 1,470원, 80원인데 그렇죠. 환율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튀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 원화 현금은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기 때 가치가 붕괴되는 자산이죠. 그런 건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금, 우리나라 현금은 현금이 아니라니까요.
그 굉장히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진정한 의미의 현금은 달러랑 엔 그리고 그 금밖에 없지. 현금이 어떻고 뭐 유동성이 어떻고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들고 우리 원화 자산은 환율 급등하는 순간 잘 나가던 부동산도 춤추춤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도 경제가 엉망이니까 인하해야 되는데 못하죠. 한국 주식시장은 환율 저렇게 올라가면 향후 1년 뒤에 기업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는 거 알면서도 못 사잖아요. 왜? 그때 쇼티지가 나니까. 그 이제 자금의 신용경색이 벌어지는 거고. 네. 지금도 뭐 당장 신용평가사들이 왜 그렇게 엄포를 놓겠어요? 제가 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뻔하죠. 기업 그 신용등급 강등시킬 핑계 잡는 거죠.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신용경색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네. 정부는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상한 거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많이 주게 유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배당소득 환류세제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죠. 그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와 야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가면 저건 불로소득이고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인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는 대주주 편향돼 있고 대주주님들이 기업을 경영하게끔 잘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어디 소액주주들 너네가 건방지게 라는 문화로 살고 있는 나라이고 이 문화 자체가 언제부터 된 거냐 하면 1971년, 72년 그 83 조치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을 만들어 온 일종의 우리나라의 풍토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풍토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낫기 전에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모멘텀도 좋고 뭐 경제에 있어서 주가 좀 빠지면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해주는 미국장이든 일본장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중국장이라도 우리보다 더 저평가된 중국장이 낫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굉장히 낮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네. 작년처럼 패닉에 빠졌을 때나 좀 사면 되는 거지 이 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미래가 어떠냐라는 거에 대해서 안달복달할 이유가 죄송하지만 그럴 가치가 없는 시장이다.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기에 우리 홍 대표님께서 진짜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좀 뭔가 피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저도 생각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저는 변화 또 없는 국민연금에도 분에. 있었잖아요.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나와서 잘생긴 용모, 아름다운 용모와 날씬한 몸매 그리고 좋은 학벌로 무장돼 있는 일종의 그 간판이지.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액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굉장히 인지하셔야 돼요. 네. 대주주들의 이해와 지금 주가 상승이 결이 맞는가? 제가 봤을 땐 근데 대주주님들은 주가 빠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우리 홍 대표님께서 오늘 차분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긴 사시잖아요. 뭘 사시나요? 인덱스를 삽니다. 지수로? 그 아까 잠깐 섹터가 연기금, 아니고요? 연기금 매매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한 20조를 팔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파란 선 보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목표 비중이 15%인데 20%가 돼 있다. 팔아야죠, 그러면. 그때 저때 3,300일 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그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주식 매도 금지해달라. 그리고 그걸 또 정부가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주식시장에서의 그 매도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 초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서 80조의 손실을 봤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뒤 국민연금은 주식을 산 적이 없어요. 왜? 못 팔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덱스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참 아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국내 투자에는 그 기회를 찾기보다는 비워진 고가를 채우는 그 정도의 매매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임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드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